내 신랑은 내가 고를 거예요. 경상도 진주 병영에 정기룡이라는 노비가 살았다. 기룡은 대장부의 기질을 타고 나서 용맹하고 포부도 컸다. 천한 노비라는 신분 때문에 품은 뜻을 펼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늘 한스러웠다. 아,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 꼴이 뭐란 말인가? 기룡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기룡은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말을 타고 번쩍이는 칼을 흔들며 군사를 호령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같은 자리에 서서 소리만 칠 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였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다. 기룡은 답답해서 마구 소리를 질렀다. 악몽이었다. 마침 지나던 병마 절도사가 기룡이 지른 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들어왔다. 이놈아, 무슨 잠꼬대가 그리 요란스러운 거냐? 기룡이 얼른 사죄하였다. 죄송합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나 봅니다. 무슨 악몽이었는데 그러느냐? 귀신이라도 본 거냐? 아닙니다. 제 딱한 처지를 보는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제 신세를 원망하다 잠들어 그런 꿈을 꾸었나 봅니다. 사내 녀석이 허구한 날 무슨 원망이 그리 많은 거냐?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소인이 비록 천한 종놈이지만 포부도 크고 제법 용맹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제 꼬락서니가 이렇지 않습니까?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아무런 공도 세울 수 없는 처지니 마음이 울적할 수밖에요. 병마 절도사가 듣고 보니 기룡의 마음이 절로 이해가 갔다. 어떻게든 기룡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기룡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천한 노비 신세에서 벗어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그 말이 참말입니까? 너는 속고만 살았느냐? 정말 저를 양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내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아 내 댐내미를 잘 안다. 넌 양민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아이다. 병마 절도사는 약속대로 위에 이야기하여 어렵사리 기룡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꿈에도 그리던 소원을 이룬 기룡은 뛸 듯이 기뻐하였다. 기룡은 진주 가나에 살며 관리들의 심부름을 하며 지냈다. 한편 전주 가나의 이방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다. 이방 부부는 늦게 얻은 외동딸을 무척이나 사랑하였다. 외동딸이 점점 나이가 차서 혼인할 때가 되자 부부의 근심은 깊어갔다. 금지옥엽 같은 딸아이를 맡길 사윗감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서였다. 저 아이를 장차 어떤 남자에게 시집 보낼까요? 최고의 신랑감을 골라줘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오. 집안도 좋고 성품도 반듯한 그런 남자여야 하지 않겠소? 외동딸은 이런 부모의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혼사 이야기만 나오면 다부지게 말하였다. 여자의 일생은 지아비에게 달려 있어요. 한번 잘못된 상대를 만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지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버님, 어머님에게만 맡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버님, 어머니께서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님은 현명하고 유능한 이방으로 전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사람 보는 눈이 높으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반드시 제 눈으로 남편을 고르고 싶습니다. 비록 홍기를 놓쳐 시집을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제 신랑은 제가 고를 거예요. 이방 부부는 똑부러지게 말하는 딸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부부는 딸아이를 나무라기도 하고 좋은 말로 구슬려 보았지만 딸아이의 태도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 딸은 어느덧 홍기가 꽉 찼다. 부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진주의 이방이 기룡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기룡아, 이 편지를 전주 이방에게 전해드리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기룡은 편지를 들고 전주 이방댁을 찾았다. 마침 이방 부부는 친척 집에 가고 없었다. 계십니까? 혼자 집에 있던 이방의 딸이 물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진주 이방에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이방의 딸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기룡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평범한 남정네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방의 딸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상상하였던 것과는 딴판인 추레한 모습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누덕누덕 기운 허름한 옷에 머리를 아무렇게나 풀어헤친 지저분해 보이는 총각이었다. 이방의 딸은 약간 실망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께서는 외출 중이세요. 사랑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이방의 딸은 말을 하다 말고 기룡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피더니 얼른 말을 바꾸었다. 아니, 사랑 말고 중문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요. 기룡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중문 안으로 들어와 이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얼마쯤 지난 뒤 어머니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낯선 사내가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예, 저런 지저분한 사람을 주문 안에까지 들인 거니? 어머니, 저 사람은 진주에서 이방의 심부름을 온 사람이에요. 편지를 가지고 왔대요. 누가 뭐래니? 내 말은 심부름 온 사람을 사랑해서 기다리게 하지. 왜 집안까지 들였냐는 거야. 너도 참. 그때 이방의 딸이 불쑥 말을 내뱉었다. 저 사람을 제 신랑감으로 정하였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우리가 골라주는 좋은 신랑감은 다 싫다고 마다하더니 겨우 고른 게 저 거지 차림을 한 저 사나이란 말이냐? 하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구나. 우리는 내가 자신만만하기에 그래도 웬만한 신랑감을 고르겠지 했는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머니,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뭐라고? 이렇게 모녀가 한창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방이 들어왔다. 대체 왜 이리 시끄러운 거야? 어머니는 딸의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하였다. 안 된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사람에게 준단 말이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랑 당장 집어치워라. 아버지의 태도 역시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딸은 펄쩍 뛰며 아버지를 설득하였다.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어요. 한데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찬찬히 뜯어보세요. 이방은 멀찌감치 서 있는 기룡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딸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내 판단이 정 그렇다면 내 결정을 따르마. 이방은 딸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기룡을 사랑방으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기룡은 묻는 말에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하였다. 자네를 내 사위로 맞으려 하네. 기룡은 생각지도 못하였던 말에 자신의 길을 의심하였다. 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저같이 전한 것을 사위로 맞으시다니요. 이방은 다시 진지하게 말하였다. 내 말 똑똑히 듣게. 내 자네를 사위로 삼기로 마음 먹었으니 다른 말은 말게. 기룡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별일이 다 있네 하며 어리둥절하였다. 이방은 말을 이었다. 이왕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얼른 자네 어머니께 편지를 써 결혼 소식을 알리게. 내 하인을 시켜 편지를 전하게 하겠네. 기룡이 잠시 생각하더니 공손하게 말하였다. 제가 비록 미천한 놈이기는 하나 혼인은 일륜대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머니께 편지로 전하다니요.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어머니를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옳네. 그럼 내가 하인과 말을 준비시킬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하인과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잔말 말고 내 사위감을 걸어가게 할 순 없네. 말을 내줄 테니 그걸 타고 가게. 마침 이방의 집에는 성질이 사나운 말이 한 마리 있었다. 태어난 지 5해가 되었는데 어찌나 성질이 난폭한지 사람이 근처에만 가도 울어짖으며 이빨을 들이내고 날뛰었다. 어떤 말을 주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군. 이방이 기룡이 탈 말을 고르려 하자 딸이 살며시 다가와서 말하였다. 아버지, 저 남자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도 할 겸 저 사나운 말을 주워보세요. 저 말이 성질은 사납지만 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저 말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자고요. 이방은 사나운 말을 기룡에게 데리고 갔다. 이 말을 타보겠나? 기룡이 난처해하다 곧 호기 있게 말하였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직 말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사내인 제가 말 한 필 다루지 못하겠습니까? 기룡이 말 가까이로 다가가자 마른 이빨을 온통 들이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자 기룡이 말에게 한바탕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사람을 못 알아보고 왜 이리 무례하게 구느냐? 말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순해졌다. 이간경을 본 딸이 좋아서 소리쳤다. 그것 보세요. 말도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기룡은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혼인 소식을 전하였다. 두 사람은 얼마 후 혼인식을 올렸다. 혼인식이 끝나고 얼마 뒤 이방이 기룡에게 슬쩍 함께 살자는 뜻을 내비쳤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자네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자 딸이 나서서 아버지의 말을 막았다. 이 사람의 고향은 진주예요. 어머니도 진주에 계시고요. 여자는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제가 진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지요. 대신 아버지께서 저를 진주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아버지는 섭섭하였지만 그렇게 해주었다. 기룡과 아내는 어머니와 오손도손 살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기룡이 수많은 외병을 물리치는 큰 하락을 하였다. 임금은 기룡의 공을 높이사 큰 벼슬을 주었다. 기룡은 첫눈에 자신을 알아보고 선택해준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